어, 여러분들 하여튼 네이버 밴드에 국가정보학이라고 치면 있어요. 여기에 가입을 전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중간중간에 자료를 띄워놓거든요. 그리고 시간 계획도 띄워놓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특별한 강의 내용도 띄워놓기도 하고 하니까는 거기에 가입을 해서 국가정보학이라고 찾으면 있을 거예요. 밴드에 국가정보학. 그래서 아까 그 병가 마크 선전할 때 점이 선이 도형으로 고 있죠? 고 그림으로 돼 있어요. 국가정보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체 카톡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 카톡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을 못한 것들을 갖다가 단체 카톡에서 질문을 수시로 해줘요. 또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해도 돼. 또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국가정보 직무에 대해서 과연 어디가 좋겠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해도 좋고, 그래서 질문도 많이 갖고, 또 의문 많이 가지면 저하고도 접촉을 개인적으로도 해주고, 카톡으로도 해주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단체 카톡을 꼭 전화번호가 없어도 단체 카톡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토의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물론 이제 나름대로의 그 정보 어쩌고 하는데 누가 더 좋은 자료 갖고 있나? 없어요. 그거 내가 주는 정보가 제일 종합적이고 제일 좋은 정보예요. 딴 데 눈 돌리면 딴 데 허튼 데 눈 돌리면서 하다가 괜히 학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학창시절 때 학교 공부도 못 따라가고 학원 공부도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여러분들 여기 제 강의만 집중을 해주세요. 제 강의만. 제가 절대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강조를 중간중간에 했는데 내가 조금 좀 융통성을 불어줬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만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국가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관 차원에서는 정보란 무엇이고 아까 일부 강의했지만 국가정보란 무엇이고 국가정보학은 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냐, 왜 지금까지 국가정보학이 이렇게 아직까지 정립이 제대로 안 됐냐, 또 국가정보 활동은 또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파티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정보는 아까 설명을 했고 마크도 설명했죠. 자, 책을 보면서 합시다. 책 34페이지인가요? 일단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부지기면은 백전필패죠. 매전필패죠. 매전필패. 네? 매전필패.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능력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의 능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상대의 능력만 알면 안 돼. 나도 알아야 돼. 나도. 왜냐? 나의 능력을 상대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시험을 갖다가 이제 매번마다 칠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점수를 갖고 내가 시험을, 지난 학기에는 시험을 치고 점수를 내가 가능한 한 확인 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내가 가능한 한 확인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나, 사람마다. 여러분 공부를 시켜야 돼, 공부. 그냥 강의만 하면 안 되겠어. 내가 그 사명을 갖고 요번에 하는 거예요, 강의를. 그냥 여러분 믿고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믿어주지만은, 여러분들 공부했을 때 내가 독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고, 상대, 국방부, 육해공군에 내는 시험 유형이 어떻고, 어떤 내용이 나왔다. 알아야 돼요, 충분히. 그리고 이 내용, 국가정보학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바로 적에 대한 거잖아. 내가 시험 볼 내용이잖아, 시험 볼 내용. 시험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학을 잘 알아야 될까요, 잘. 네. 정보라는 것은 하여튼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이렇게 분비되는데, 하여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부지기면은 매전 필패. 패할 수밖에 없다. 정보가 중요하다, 그만큼. 그래서, 하여튼, 이 첩보라는 건 생정보라도 하고, 정보성 첩보가 또 있어요. 첩보 자체가
정보가 되는 거야. 그것이 정보성 첩보야. 자, 정보는 이 바운더리를 봐서 자료가 제일 많지, 아까 바다라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고기 잡는 것이 첩보. 그 물고기가 바다에서 일부 차지하기, 그죠? 회는 어떻게, 바다에서 뭐 극히 점에, 회는 이제 또 나온 건 뭐야? 제일 적죠? 바운더리가. 이 바운더리 개념으로 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첩보가 바로 정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정보성 첩보인데 어떤 것이냐? 이런 사진 첩보들, 주로. 딱 보면은 이거는 정확해. 모형이 아니야, 이거.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딱 지형과도 맞고, 어디, 흙이 퍼나간 자국서부터 해가지고 갱도 있고, 또 지금 활동하는 흔적도 있고, 여기 이런 것도 세워져 있고, 정보성 첩보야, 정보성 첩보. 주로 이제 사진이 정보성 첩보가 많지, 사진이. 예. 물론 사진도, 이게 영상 사진도, 모의 사진들이 때에 따라 많아요. 예전에 우리 전선에서 근무할 때는, 모의 형태로 해서 탱크를 만들어 놨 중간중간에 막. 포도 만들어 놓고, 북한도 마찬가지. 사진 찍으면 똑같아, 이 폰지. 진짜 폰지, 가짜 폰지 몰라, 잘. 그렇게까지 만들어 놔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기는. 이제, 우리 분석관들은, 영상 분석관들은 이제 딱 보면 알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자리, 없던 자리, 또, 만드는 기간, 이동하는 기간, 다 잡히거든, 웬만하면. 영상으로. 그래서 이것도, 실제 우리가 비전문가가 딱 보는 거하고,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는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어요.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세울 때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쿠바 공산 정권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만들 때 그 미사일 기지의 형태가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은 거야. 마치 이게 저거하고 똑같이 그 이스라엘 이런 형태로 해서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 걸 보고 소련의 그 미사일 기지를 형태를 알고 있던 분석관이 이걸 딱 알아차렸어. 소련이 여기다 미사일 기지 만든 거야. 물론 이제 인간 첩보에 의해서 일부 이제 이중 첩자에 의해서 첩보 보호된 내용도 있지만은 영상 정보를 딱 봤을 때 이 점으로 딱딱딱 형성되어 있는 이 미사일의 형태가 모든 사람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단연간의 영상 정보를 분석해온 사람들은 보면 이제 알지.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정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그 장점도 있지만은 모의 첩보도 많다. 영상 정보도.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은 국가 안보라든가 국가 이익, 또 정책 결정의 정책의 수립, 시행, 결정, 시행, 평가까지 해서 재반 과정에 정보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 안보,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때 이제 대통령 일일 보고서라고 형태라든가 정보 보고서, 매일 일일 보고 형태라든가 아니면 국방정보 판단서 형태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렇게 해서 정보 보고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정보 판단서 개념으로 해서 향후 4, 5년, 3, 4년, 2, 3년을 내다보는 정보 판단서가 있을 수 있고 대통령 일일 보고서처럼 이렇게 매일 보고하는 것도 있고 연합사에서는 이 국방정보 판단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국방 차원에서 정보 판단서가 없었어요. 제가 연합사에 95년도에 근무할 때 없었어. 이때는 파이라는 게 파이. 연합사 근무할 때 페니실라 인텔리전스 에스티메이트 한반도 정보 판단. 이 한반도 정보 판단서를 제가 최초에 한미연합으로 같이 만들었어요.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나중에 국방정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첩보는 주로 우리가 공개 첩보와 비밀 첩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첩보는 신문, 기사, 뉴스 이런 거에서 공개 첩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비밀 첩보는 수단이 인간정보 수단도 있고, 또 기술정보 수단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술정보, 인간정보, 기술정보 두 가지죠. 기술정보는 또 뭐가 있어요? 신호정보, 그 다음에 영상정보, 메신저, 계측정보라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첩보는 정태적인 첩보와 동태적인 첩보가 있어요. 또 기술 첩보에서도 마찬가지 정태적인 첩보와 동태적인 첩보로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태적인 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상대 국가의 문화, 또 인구 수준, 지리 이런 건 큰 변화 없잖아. 이게 정태 첩보지. 동태 첩보는 뭐야? 수시로 변하는 거야. 동태 첩보는 상대의 의도, 힘 상태, 뭐 또는 기술 정보로 말하는 적 무기의 성능, 재원, 그것이 동태 첩보야. 그냥 무기의 뭐 배치, 위치, 개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태 첩보지, 정태 첩보. 정적인 거. 하지만 동태 첩보는 그 성능까지, 의도까지 다 알아내는 거야. 그것이 정태 첩보와 동태 첩보의 차이다. 자료는 뭐 생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은 좀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적인 첩보는 바로 지리, 기후, 인구, 문화, 정치, 뭐 경제, 인물, 물론 이런 것 일반적인 현황이지만은 정치 안에서도 마찬가지, 또 경제 안에서도 지금 당장 뭐 변화되는 첩보가 있다. 그건 뭐 동태 첩보가 됐어요. 수집하는 형태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정태적인 첩보라 볼 수 있다. 인물 정보도 마찬가지 동태 첩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히 여기에 직책에 누가 있다. 김정은이 있다. 최고사령관으로. 뭐 총참모장으로 누가 있다. 그냥 인물 정보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 내역, 당장 지금 자기네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활동하는가, 또 어딜 갔다, 김정은이 어디 순수히 지도 갔다, 뭐 어느 지역에 핵미사일 개발 지역에 갔다, 예를 들어. 그렇든 뭐야,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 지금. 그건 뭐야, 동태 첩보지, 동태. 그래서 정태적인 첩보는 그냥 그 상황 그 자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북베트남군이 베트남전 당시에 우리나라 참전했죠. 그때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군을 또 미국의 연합군을 한국을 포함해서 연합군을 전국적으로 게릴라전을 수행을 했어요. 언제? 베트남의 구정 때. 통상적으로 구정하면은 얘네들이 전쟁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남베트남에서. 그리고 그보다 휴가도 막 보냈어. 우리나라 6.25 때처럼. 우리도 막 6.25 때 직전에 막 휴가 보냈잖아.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못한 거야. 근데 여기서 파악 못한 것이 문화라는 그 문화. 이 문화라는 정태적인 첩보, 뭐 통상 여러 구정이니까 전쟁 안 하겠지. 이렇게 판단한 거지. 정태적인 첩보만 갖고. 동태적인 첩보까지 파악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그냥 명절인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 근데 뭐 전국적으로 그냥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북베트남군이 결국 나중에 이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굉장한 심정이 타격을 줬죠. 이때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화된 거잖아요. 동태적인 첩보는 심층적인 의도, 동기, 구체적인 뭐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동태적인 첩보지. 이 알제시스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의 국무성에 고위 관련돼 이중첩자에서 소련을 위해서 활동한 이중첩자. 이 미국 냉전 시대 때는 이런 이중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이 또 이중첩자를 갖고 있고 소련도 이중첩자를 갖고 있고.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는 아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에 의해서 미국의 그 실질적인 의도와 동태, 동기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가지고 소련을 전부 보고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의 첩보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동태 첩보다. 그 다음에 동태 첩보 중에서 이 사람도 이게 소련군 리차드 인데 이 사람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이제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일본에 잠복하면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소련 간첩 활동을 했어. 소련을 위해서 간첩 활동했어. 독일 언론인으로 해서. 그러다 이제 일본에서 간첩청에 체포돼서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소련군에 굉장한 많은 정보를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되는 과정에서 많이 누락되고 무시가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이 사람의 역할을. 그래서 지금도 일본으로 나가고 있는 대사들은, 소련의 대사, 러시아 대사들은 이 사람 무덤에 가서 참배해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의 그 정보 같은 게 다 밝혀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다 보고됐는데 활용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술적인 첩보, 기술 첩보에서도 뭐 정체적인 첩보, 동태적인 첩보를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거다, 이게야. 정체적인 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기의 배치, 이동, 이동도 중요한 이동은 아니지만 이동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여튼 정체적인 기술 첩보라고 보면은, 동태적인 첩보는 세부적인 이 무기 체계의 성능, 재원, 파괴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냐는 이런 구체적인 거, 무엇이 이제 굳이 기술 첩보에서의 정태 첩보와 동체 첩보를 구분하자면 그것이 동체적인 첩보라는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정보에 대한 정의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자들도 이게 가끔 나와요, 학자들이. 클라우제비치는 이제 전쟁론을 군사이론가예요. 전쟁론이란 책. 군인들은 이 전쟁론이란 책을, 그래도 직업 군인들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만져봤을 것 같아. 나도 만져보고 대충 봤으니까. 그래서 프러시아 제독이자 이제 군사이론가인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이때 나폴레옹 시대의 군사 전력가였어요. 그 사람이 전쟁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전쟁론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적국과 군대에 관한 지식의 총체가 바로 정보다. 적국과 군대에 관한 지식의 총체가 바로 정보다. 군사적인 측면. 이 당시에 군사적인 측면이 다 했죠.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셔먼 켄트 이 사람은 하여튼 이게 정보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미국에서는. 예일대 역사학 교수인데, 물론 정보 분야에서도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CIA는 이 사람 이름 일단 정보학교도 있어. 켄트 인텔리전스 스쿨도 있어. 정보학교도 있어. 그만큼 정보에 기대한 공헌을 했죠, 이 사람이. 그래서 각 방첩, 정보면 정보,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학자로서 많은 연구를 두고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은, 정보는 바로 국가정책 운영의 기본 자료로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등을 위한 지식이자 조직이자 활동이다. 지식이자 조직이자 활동이다. 이것이 바로 정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텔리전스인데 사실은 인텔리전스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는 게 본질. 그렇죠. 국가정보학에서의, 국가정보기관에서의 정보하면은 국가정보야. 좀 혼동스럽죠. 근데 정보에 대한 정의가 됐을 때 정보는 바로 지식이자 조직이자 활동이다. 이거 셔먼 켄트가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누가 주장했냐? 이 셔먼 켄트는 하도 많이 언급이 돼가지고 또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에브런 시스도 마찬가지로 유명해요. 이 사람도 시카고대 방문 교수인데, 이 사람도 정보 분야에 조금 본문했어요. 그래서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책을 조술했는데, 이 사람은 국방부 정보분석관으로서 또 상원정보특별위원회 국장을 했는데, 이런 직책은 중요한 건 아니고, 정보는 국가 이익을 중진시키고 정보는 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첩보이다. 정보는 국가 안보 및 국가 이익, 국가 이익을 중시시키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관련된 첩보이다. 그것이 에버란스 씨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근본적으로 외부 집단이, 즉 상대국가, 숨기려고 노력하는 첩보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보다, 정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각자마다 조금씩 표현만 잘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 지식으로서의 정보 측면에서 상대국가의 비밀 활동과 방첩 활동을 주로 이제 강조를 했다. 특히 지식으로서의 정보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마크 로렌탈도 유명해요. 마크 로렌탈 같은 경우도 정보순환 7단계를 정했죠. 7단계. 정보순환 아까 5단계 얘기했죠. 전파까지. 이 사람 전파 이후에 사용, 피드백까지 포함해서 7단계를 얘기했죠. 마크 로렌탈이. 이 사람은 하여튼 가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자이다. CIA 정보 분석 부국장 출신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정보란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하고 이를 위해 수집되고 가공된 것이다. 정보라는 것은. 즉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해서 지식을 생산해낸 거야. 수집, 가공된 것으로서. 그리고 모든 정보는 첩보에서 도출되지만 모든 첩보가 반드시 정보가 될 수는 없다고 해요. 모든 정보가 첩보에서 도출되잖아. 첩보에서. 그렇지만 모든 첩보가 반드시 정보는 될 수 없다. 이해하죠? 모든 첩보가 어떻게 다 정보가 될 수 있어. 때처럼 잘못된 첩보도 있을 것이고 분석 과정에서 쓸데없이 많은 첩보가 수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첩보가 정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보는 첩보로부터 나온 거야. 정보는 첩보가 있어야 정보가 나오는 거지. 첩보를 근간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는 이것을 로렌탈이 주장했다는 것이죠. 다 맞는 말이야. 따지면은 로렌탈. 이 사람 넘어가고 일단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마이크로 한번.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크게 중요한 사람 아니지만 이 사람도 그렇고 제프리 리첼슨도 이 사람이 정보 수집 5단계, 정보순환 5단계를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은 분석 과정을 주로 이제 이 사람은 강조했죠. 정보 수집, 정보 생산 5단계를 강조하면서 기획 및 지시, 수집, 처리, 분석 생산, 전파 이게 5단계를 주장한 거죠. CIA의 그 정보 생산 활동과 과정과 똑같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미국 합참 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와 똑같다. 그래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관련 대상국과 지역에 관한 첩보 자료를 수집, 처리, 종합, 분석 과정을, 평가 과정, 해석 과정을 거쳐 생산된 결과이다. 이것이 이제 정보다.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대상 국가와 지역에 대한 관련 첩보를 수집, 처리, 분석해서 만들어진 과정이 바로 정보다. 그것이 정보다. 사람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투 정보는 작전 정보와 전술 정보라 했죠? 전투 정보는 작전 정보와 전술 정보라 했잖아요. 전투 정보가. 이 군에 쓰는 전투 정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 수행을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정보 없으면 눈 감고 싸우는 것도 똑같으니까 전투 수행을 지원해주는 기능이고, 또 하여튼 이 정보, 전투 정보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상대 적군보다 더 우위에 있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나는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데 쟤는 나를 부분밖에 몰라. 그것이 이제 상대적 우위를 갖는 거죠. 정보 우위를. 또 어떤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데서의 운영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전투 정보인데 이건 처음에는 안 나와요. 이 문제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투 정보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전투 정보가 효율적인 전투력 운영을 지원하는 데는 이런 상대의 그 가호를 유도하고 상대의 또 오판을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기동 분야, 화력 분야, 방공, 또 뭐 군수, 작전 지원 군수야 군수품 지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지휘 통제 이런 분야별로 해서 정보를 이 제전투력이라는 의미, 제전투력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전투력 운영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그것이 전투 정보의 어떤 역할이지 역할. 네? 역할. 그 다음에 전투 정보 수행 가면 주로 군에서의 군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는 전투 정보, 싸우기 위한 정보는 첩보 수초리 전파 사용, 정보를 생산하는 그 활동을 하고 전투 정보는 수행 가업이 대정보는 바로 이게 방첩 정보예요. 방첩 정보. 대정보가 상대에 대한 정보, 적에 대한 정보. 그래서 적 정보 활동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것이 바로 방첩 정보야. 그 다음에 전자전. 주로 이 세 가지를 수행하죠. 정보에서는. 우리 군에서, 야전군에서는. 정보의 기능이. 정보가 수행하는 업무가. 자, 정보의 기본 본질. 이건 다 무조건 외워요. 적정 관계. 적자 두 개죠. 적합성, 적시성. 이것도 어디나 다 들어가. 그 다음에 적정. 적은 두 개야. 완객. 입에서 그냥 나오도록, 저절로 나오도록 해요. 적정 관계. 정보의 기본 요건, 본질은 뭐냐? 이게 5가지 헷갈리게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적정 관계. 무조건 외워요. 적합성. 사용자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고, 적시성. 시간에 딱 맞춰서 필요할 때 제시해 주십시오. 정확성. 신뢰성 있는 사실이 포함된 신뢰성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완전성. 육하 원칙에 의해서 완전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런 내용이 다 포괄되는 객관성. 논리적인 어떤 주관적인 사항이 배제되는 이런 것들이 정보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효용성. 소시적 형통. 나이 든 사람들 보면 다 젊었을 때 한가닥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내가 젊었을 때는 뭐하고. 소시적 형통. 정보의 효용성. 젊었을 때는 아주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었어. 소시적에는 쓸모있는 사람이었어. 효용이 있었어. 소시적 형통. 예? 소유, 시간, 접근, 형태, 통제. 그 다음에 가치 우선순위, 정보의 가치 우선순위. 비단, 연공, 차별. 비단, 연공, 차별이 있네. 이렇게. 예, 연공, 차별. 여러분들이 더 좋게 외울 수 있는 건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에, 사용 원칙, 한순간 절차 소멸. 사용 원칙,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순간 절차가 소멸되어버려. 이렇게 해서 외우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정보의 분류가 있어요, 분류. 나중에 국가정보에서 국가정보의 분류가 나와. 그냥 정보의 분류나 국가정보의 분류나 거기야, 사실은. 그렇지만 정보의 분류와 국가정보의 분류는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는 난다. 먼저, 사용 주체에 의한 분류. 사용 주체. 국가가 사용하냐? 그냥 행정부서가 사용하느냐? 국가 부문 정보냐? 행정부서가. 그냥 국방부에서 사용하면 부문 정보에 부문 정보, 국가 부문 정보. 대통령이 사용하면 국가정보고. 그죠? 최고 정책 결정자가 사용하면 국가정보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건 국가정보야. 물론 국방정보도 국가적인 차원이지. 때로는.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정보가 되지만은 부문정보다 부문정보. 그래서 단위 행정부서에서 임무 수행을 해서 수행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 그것이 국가 부문정보다. 그래서 누가 사용하느냐? 사용 주체.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정책 정보냐, 보안 정보냐. 정책 정보는 정책 수립
집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야. 방첩 정보는. 그렇죠. 보안 정보는 어떤 국내의 어떤 안전, 치안 질서 유지, 그래서 안보 수호에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이런 대내외 경제적인 경쟁 세력이라든가 간첩, 사보타지, 암살, 파괴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야. 보안 정보가. 테러, 국제범죄 이런 거 정보지.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보안 정보는 방첩 정보라고 이게 방첩 정보. 그래서 적의 첩보원이라든가 비밀 공작원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회 혼란을 시키고 우리나라 첩보를 빼가고 이런 거에 대한 그것이 바로 보안 정보죠. 보안 정보. 그 다음에 사용 대상 지역에 따라서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로 분리되는 국외 정보와 국외 정보로. 국내 정보는 그야말로 국내에 대한 정보 아니야. 국내에서 사회 혼란, 국가적으로 이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보 활동 세력들, 반대 세력들. 그야말로 무슨 세력들이야. 방첩 정보지 이건 방첩 정보. 네? 방첩 정보. 그래서 정부 정복세라든가 간첩, 테러, 조직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마약, 테러 이런 정보들 이것이 바로 이제 국내 정보야. 우리나라 국정원법상으로서는 사실 국내 정보를 그냥 국내 보안 정보로 한정을 하고 국내 방첩 정보를 한정하고 있어요. 국가정보는 국내 정보 없어지고 방첩 정보, 대북 정보 파트가 3개야. 해외 정보, 대북 정보, 방첩 정보. 그게 파트가 3파트로 나눠 있어요. 국정원은. 그래서 이게 이 국내 정보는 바로 방첩 정보야. 결국은 국외 정보는 해외 정보지 해외 상대 국가. 뭐 북한도 해외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은 해외라고 안 하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일본 해외 정보잖아. 미국, 우방 내지는 경제적으로는 뭐 협상하고 교류하지만은 그 나라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살아남으려면 경제 정보, 특히 경제 정보, 특히 이제 경제 정보 플러스에서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물론 미국의 군사 정보도 필요해요. 우리가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해외 정보다. 국외 정보, 해외 정보 내린 포린 해외 정보의 국외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대상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이건 뭐 똑같은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시계열 분석 형태에 의한 분류인데 셔먼 켄트가 아까 셔먼 켄트 나왔죠. 셔먼 켄트가 주장한 거예요. 기본 정보, 현재 정보, 판단 정보. 기본 정보는 주로 이제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정보들이야. 누적된 것들이야. 기본 정보는. 그래서 기본 정보는 주로 이게 아까 베스트 맵 했죠? 기본 정보 구성 요소들이 베스트 맵이야. 전략 정보도 되지만은, 전략 정보는 주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판단한 거예요. 정보 판단서 같은 게 전략 정보야. 하지만 바로 매일매일 당장 떨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첩보. 그건 현현 정보야, 현현 정보. 그래서 기본 정보. 이건 기본 정보는 하나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5급, 6급 나가고, 5급, 6급 올라가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기본 정보를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파트를 맡아서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현 정보는 현재 당장 막 발성에 떨어지는 첩보들이야. 전선 지역에서 지금 북한군이 연평 들어 포사격을 했어. 그 현황 파악해잖아, 당장. 빨리 보고해잖아. 그 현현 정보야. 굉장히 급하죠, 그것이. 그것이 바로 현현 정보예요. 그래서 단기, 신속. 이것이 특징이지, 현현 정보는. 주로 현현 정보는 전술 정보가 많아, 전술 정보. 전투 정보. 지금 당장 싸우는 정보. 전술 정보 내지 전투 정보가 많지. 현현 정보는. 그렇지만 기본 정보는 전략 정보가 많지. 정보 판단서. 그건 장기적으로 2, 3년 후 또는 1년 판단. 2, 3년을 내려다보는 판단.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본 정보예요, 기본 정보.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정보 판단서라고. 현현 정보는 그냥 지금 당장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야. 지금 당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그것이 현현 정보다. 대통령 일일 브리핑, 국가 일일 정보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현 정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판단 정보, 여기 판단 정보 있죠. 물론 이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현재 있는 현행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 정보가 또 만들어져. 근데 주로 이제 기본 정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이 판단 정보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몇 년간 쭉 누적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있는 상황을 같이 대입을 했더니, 얘들이 지금까지 몇 년간 쭉 상황을 보니까 1년 후에 내년에 또 내후년에 어떠한 직무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전투력 육성을 할 것이다. 판단이 되잖아. 그것이 바로 판단 정보야. 미래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예측에 위한 판단. 그것이 판단 정보다. 이것이 이제 셔먼 켄트가 기본 정보, 현현 정보, 판단 정보를 분류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스테븐 스택이라는 사람이 비슷하게 또 분류를 했어. 기본 정보, 현현 정보, 전략 정보 정보, 예측 정보. 예측 정보는 그냥 판단 정보야. 예측이나 판단이 똑같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 더 들어간 거야. 전략 정보 정보만. 전략 정보. 전술 정보가 아니라 전략 정보야. 전략 정보는 국가 정보의 기본적인 취지, 임무 자체는 뭐예요? 국가의 알아가 위협에 있는 국가적인 위협 사항들을 미리 경고해 주는 거야. 그래서 국가 안보가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국가정보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위협 상태를 미리 경고해주잖아. 미리 경고해주면 대비를 하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전략 경보야. 전략 정보 정보. 이 전략 경보 정보도 결국은 현현 정보야. 현현 정보야. 근데 이 스택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기본, 현형,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다 시계열은 뭐예요? 이것도 분석 형태지만은, 시험은 근데 시계열이라고 얘기지만 그 시계열도 대단히 분석 형태야. 기본, 현형, 판단도. 시계열, 시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따라서, 분석 형태를 만든 거라고. 그것이 바로 시계열이죠. 그 다음에 요소에 따른 분류. 이게 제프리 리체슨, 아까 얘기한 제프리 리체슨. 자, 제프리 리체슨은 이 정치, 군사, 과학기술, 경제, 사회, 환경, 보건, 거의 베스트맵 비슷한 것들이죠. 요소에 따라 이렇게 또 분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제대. 이것은 사용제대는 그냥 전략정보냐, 작전정보냐, 전술정보냐, 이 군에서만 나타나는 군에서. 물론 전략정보는 주로 이제 국방정보가 되지. 국방정보. 전략정보는 국방정보야, 결국. 국방정보 또는 합참이나 연합사에서 사용하는 정보.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정보, 전략정보. 장기적인 미래 상황까지 다 예측할 수 있는 정보. 그것이 전략정보예요. 그래서 국방 정책적인 차원에서 또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략정보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방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군에서는. 국가적으로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전략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작전정보는 아까 얘기했죠. 작전사급제에 대해서. 지상작전사령부, 이작전사령부. 포스타가 지휘하는 두 개의 부대에서. 물론 합참과 연합사령관도 포스타예요, 포스타. 이 사람도 포스타야. 그렇지만 여기는 차원이 틀리지. 작전사급제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 안에서만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들이에요. 이제 합참은 뭐야? 육해공군 전부 다 통과를 지휘하는 거야. 차원이 틀리죠? 전술정보는 군단 이하 사단, 연대, 대대. 그래서 필요한 정보. 당장 지금 전투하면서 필요한 정보. 지금 전술정보예요, 전술정보. 그래서 이 작전정보도 마찬가지 전투하면서 바로 필요한 거 해서, 작전정보와 전술정보를 전투정보라고 하죠. 전투정보라고. 아까 이렇게 설명했죠. 요것은 군에서만 이제 주로 전략정보, 작전정보, 전술정보를 구분하죠. 그렇지만 국가정보학에서는 작전정보까지 다르지 않아. 작전정보를, 이 정보를 전술정보에 포함해서 그냥 전술정보로 해. 왜냐? 이 두 개가 뭐야? 전투정보죠, 전투정보. 싸우는 정보. 지금 당장 싸우는데 필요한 거. 당장 싸우는데 필요한 것이 뭐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전술정보라 했잖아. 그래서 국가정보학에서는 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두 개만 크게 나눠서 통상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있었어요. 정보를. 인간정보 수집단에서 첩보원에서 수집하느냐, 아니면 기술정보, 통신, 전자, 영상, 이런 기술정보에 의해서 수집하느냐, 아니면은 공개적인 첩보를 수집하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셔먼 켄트가 또 이렇게 세 가지를 또
분류할 수 있다고 정보를. 보안 정보와 긍정 명확 정보. 이 해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긍정 명확 정보. 하여튼 뭐 미국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긍정 명확 정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정책 정보와 보안 정보 설명했죠, 아까? 정보에 분류해서. 긍정 명확 정보는 정책 정보야. 정책 수립 관련 정보. 보안 정보는 국가 안보, 국익 관련된 정보. 국내 테러, 사보타지, 사회 혼란, 방첩 정보지, 이것이. 보안 방첩. 그렇게도 분류를 하고, 또 사용 수준에 따라서 장기적이냐, 또 중기적이냐, 단기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 수준에 따라서 또 획득 방법에 의해서도 공개 정보냐, 또는 비밀 정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또 서먼 켄트가 얘기했다는 거죠. 국가 정보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이제 설명을 충분히 했고,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네? 책을 보면서 이렇게 쭉 따라와야 돼요. 책을 보면서. 책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거. PPT.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세부 내용이 지금 어디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책을 보면서 따라와야 돼요.